이 글의 경우는 폭넓은 대중을 독자로 하는 비공식적인 블로그 게시물인데,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까지 세심하지 못한 글을 게시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웠고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IMF의 비트코인 반대는 경제의 안정성에 관한 우려라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태풍이 지나간 이후 날씨가 다시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이더리움의 머지에 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95% 상승한 19,899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6.22% 상승하며 1,66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2.65% 상승한 0.49달러, 8위의 XRP 경우는 이제 3.39% 상승한 0.3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38.2%, 20.4%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9.43%로 더욱 우세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롱 포지션이 51.17%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72%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2만 달러에서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사이 전 세계 각국의 정부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호주의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외화가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제 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코인들은 증권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분위기죠. 물론 코인마다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제 9월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일정으로 크립토 산업은 사실상 모든 서비스들이 이더리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더리움의 가격은 현재 방금 전 보셨다시피 1,6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같았으면 이더리움 이슈만 가지고도 2,000달러 이상은 충분히 갔어야 하지만 각종 매크로 때문에 이제 이슈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어도 어떤 날은 주식이 오르고 어떤 날은 하락합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주체와 함께 당시의 상황, 분위기, 뉘앙스 같은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이번 이더리움 가격 예측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대로 하자면 이제 곧 머지 업데이트가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머지 이슈로 충분한 가격 상승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히려 머지를 통해 POS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이는 곧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 분명히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경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연말까지 계속 이러한 기조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준은 쉽게 시장을 놓아주지 않겠죠. 그렇게 본다면 9월을 하락으로 점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비트코인 탄생 이래 9월 상승 마감을 한 것은 단 4번밖에 없었으며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를 수성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만약에 1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1만 달러라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실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가격대이죠. 이제 작년이죠. 2021년 불장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반스까지 팔아서 사겠다는 이제 투자자들의 경우는 현재 대부분 시장을 떠나거나 무서워서 막상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아도 가격 하락하면 다 살 것만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몇 억씩 빠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할까봐 못 사고 있는 상태이죠. 이제 이러한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요. 비트코인의 다음 랠리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1억을 넘게 보고 있습니다. 한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의 경우 또한 2억까지도 보고 있는데 하락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인식 또한 수년 전과는 다르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기관이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인데요. 이 IMF의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유난히도 크립토 마켓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당시 암호화폐는 부패한 국가에서 사용이 만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5월 루나 사태 당시 일본 IMF의 경우는 옳다구나 싶었던 것인지 암호화폐를 모두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 모두 다 잡아서 강력한 규제를 먹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지난 7월 말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가 되는 것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없어져도 된다라는 언급까지 하게 되었죠. 이러한 IMF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역시나 비판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비난에 가까운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암호화폐 기능 틈새 상품에서 투기와 약세 통화 해지용으로 전환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MF의 경우는 최근 새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기능이 틈새 상품에서 투기적 투자, 약세 통화에 대한 해지, 결제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근 암호화폐 발행사, 거래소, 헤지펀드의 줄 도산으로 각국은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시장의 급성장, 감시의 어려움, 규제 기관 간의 실행 가능한 스킬 부재로 인해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 재정 건정성 등 규제 기관마다 우선시하는 사항이 다르며 암호화폐 업계에는 채굴자, 밸리데이터, 프로토콜 개발자 등 전통 금융 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IMF가 보여주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IMF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제 제목은 암호화폐를 국가화폐로 그리고 물음표 그리고 너무 멀리 갔다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을 두고 쓴 글입니다. 이제 제목만 보더라도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처럼 보이죠. 이 글에는 엘살바도르의 계획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논의도 물론 몇 가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주장이 대표적인 비트코인 빌런 피터 시프가 트위터에 하는 불평을 쏙 닮았는데 주요 논지는 암호화폐 변동성, 자금 세탁에서의 활용, 전력 사용량 등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틀린 내용이었죠.
이 글의 경우는 폭넓은 대중을 독자로 하는 비공식적인 블로그 게시물인데,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까지 세심하지 못한 글을 게시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웠고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IMF의 비트코인 반대는 경제의 안정성에 관한 우려라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IMF 게시글에 나타나 있는 논지 몇 가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암호화폐가 장기적인 부채 의무에는 부적합하며 심지어 가격 책정 같은 단기 활용에도 적절하지 않고 경제를 교란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주권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유일한 화폐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논거인데, 그러나 IMF는 일상적인 가격 책정, 결제, 부채에는 현재의 화폐를 활용하고 정부 보유 고에는 옵션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는 엘살바도르의 실제 계획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채택으로 인하여 자금 세탁 위험이 생겨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자금 세탁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죠. 자금 세탁 자체를 막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범죄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의 범죄 활동은 2019년 45억 달러에서 2020년 19억 달러로 무려 57% 감소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는 동안 암호화폐의 가치는 무려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은행이 자금 세탁 수요를 무난히 소화해낸다는 점인데요. 유엔은 매년 80억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세탁되고 은닉된다고 추산합니다. 2조 달러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폐의 공급 유통량보다 33% 많은 수치이죠. 또한 이제 IMF는 글로벌적으로 논의되는 전력 수요를 언급하면서 환경주의 깃발을 흔들기도 하였지만, 이는 암호화폐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기술 산업의 목표로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IMF의 경우는 아무거나 하나라도 걸려라 라는 식의 신중하지 못한 주장을 내던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을 좋게 해석하자면 IMF는 매우 보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변화에 반사적으로 반대함으로써 국가적 암호화폐 채택에 신중을 가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IMF는 반대 의견을 낼 때 훨씬 더 세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IMF의 반대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마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과거 현재의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IMF의 총재로 있을 당시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오히려 암호화폐, 블록체인 혁신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IMF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5일 완료를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해시 레이트로 인해서 그보다 빨리 당겨진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터라 지지자들은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시장이 흥분하는 분위기도 가격이 상승하는 연출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더리움 머지의 경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현재 거래소들뿐만 아니라 CeFi 서비스들도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소식을 분주하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저기서 어제 오늘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따른
입출금 중단 공지가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러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으며 이제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마침내 그동안 꾸준히 하드포크를 준비했던 POS로의 또 한 걸음을 움직인 것이죠. 물론 이더리움 머지는 이더리움 2.0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미디어의 몫이지만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지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일단 이더리움 진영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리더십은 2021년 베를린 하드포크의 저항을 겪으며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시 채굴자들의 반대를 부테린이 직접 설득하고 나섰었죠. 사실 최근 이더리움 가격은 실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8월 나름의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2주 전 이루어진 잭슨홀 미팅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었죠.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이더리움은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한 300만 원은 찍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하락을 현재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매크로 상황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이제 전 자산 시장이 다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분명 희망은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머지 이후 상황이 훨씬 흥미진진해진 것인데요. 이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은 2.0으로의 전환, 즉 POS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감의 상승은 늘 가격으로 반영이 되어 왔죠. 따라서 하반기 장은 이더리움이 멱살을 잡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2021년 5월 비트코인 하락 이후 이더리움이 주도했던 장을 생각하면 꽤나 기대해 볼 만한 시나리오이죠.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크립토 윈터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작은 반등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매도 수준의 상승은 아닐 것입니다. 참 힘든 시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다가올 CPI 지수 발표, 머지 업데이트, FOMC의 금리 인상 이벤트들이 크립토 마켓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